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의 남자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원 어제 뉴스인가요? 보면은 바이든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거의 오타쿠 수준의 기후 환경에 이렇게 막 매몰돼 있고 그거에 대한 리더십도 있고 노하우도 있는 존 캐리라는 분이 기후 특사로 선임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존 캐리는 오바마 시절에 국무장관 네네. 출신이죠. 네네. 파리 협약을 사실은 실무를 거의 주도해서 네. 전 세계를 설득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를 하신 분이라서 네네. 바이든의 차기 행정부의 정책들이 얼마나 강하게 움직일지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넷 옐런 페드 의장이었죠. 네네. 제넷 옐런도 이제 재무 장관으로 선임이 됐는데 제넷 옐런이 트럼프에 의해서 축출되고 난 이후에 하신 일이 탄소세 부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연구를 했고 네네. 그걸 지금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바람이 이제 불어올 예정이고요. 앞으로 임명될 뭐 환경청, 에너지부 할 네네. 거 없이 모두가 이 기후 변화,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라인으로 완전히 세팅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그린 산업의 확대는 뭐 아마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닥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됐는데 사실은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 제너럴 모터스 이 분들은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내연기관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데 이 제너럴 모터스가 캘리포니아 주의 정부의 환경 규제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한테 등을 돌렸습니까? 어떻게 된 그렇습니다.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식 굉장히 강력한 연비 규제가 있고요. 그렇죠. 연방 정부에 뭐 거의 없는 연비 규제가 있는 거죠. 네. 그걸 이제 트럼프가 주도를 했는데 네. 트럼프 쪽에 GM 그리고 토요타, 네네. 피아트 클라이슬러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줄을 섰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소송을 하다가 네. 이번에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서 GM이 이제 가장 발빠르게 그걸 이제 포기를 했죠. 그 말은 바이든 정부의 캘리포니아식 강력한 연비 규제가 미국에 이제 들어온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반대를 하지 않고 지키겠다. 네. 뭐 그걸 이제 한 것이고 뭐 다행스럽게 내년부터 미국의 전기차 GM이 주도하는 전기차 신차들이 네. 굉장히 많이 라인업이 이제 세팅이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내년부터 다시 30% 이상의 고성장이 이제 예상이 되죠. 네, 내년에 사실은 고성장이 예상이 되는 거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캘리포니아가 지속적으로 연비 규제 이런 것들 강조했습니다. 했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완성차 업체들의 반발이 좀 심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캘리포니아 주에서 전기차 소비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생각보다는 좀 많이 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캘리포니아는 원래 미국 전기차 판매의 50%를 담당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네네네. 최근에 이제 이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가 트럼프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주는 7,500달러 네네. 대당 네네. 세금 감면을 갖다가 네,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네요. 네, GM하고 네. 테슬라한테 주지를 않고 있죠 지금. 아. 그게 20만 대의 캡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걸 도달을 하다 보니까 못 받았었는데 네. 당장 내년부터는 이제 그게 부활이 될 것으로 바이든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네. 미국 전기차 시장이 내년부터 굉장히 핫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한 달 남았고, 네. 그러면 1월 21일 날 바이든이 취임을 하고 그렇다 본다면은 지금 연방 정부 차원에서 주던 7,500불, 한 네. 900만 원 돈 되는 네. 그런 보조금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 시작할 것이다.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재개되겠죠. 늦어도 의원들이 하반기부터는 합의를 하게 재개되겠다. 되면. 네. 좋은 뉴스입니다. 네. 이 올해는요, 사실은 전기차 하면 유럽 아니겠습니까? 네, 유럽이 그렇습니다. 뭐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한병화 위원께서는 지금 미국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네. 미국이 그러면 유럽을 따라잡을 정도로 전기차의
성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따라잡기는 단기간에는 따라잡지는 어렵죠. 네. 워낙 지금 갭이 많이 벌어져 네네. 있습니다. 근데 성장률 이제 측면에서요. 성장률 면에서는 따라잡습니다. 네.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그래서 뭐 2025년 되면 최소 20% 이상의 그 전기차 비중이 이제 있을 예정이고요. 네네. 이 유럽이 한 25%에서 30%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의 이제 따라잡게 되고 네네. 절대적인 자동차 시장 규모는 미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이제 절대 판매량이 미국이 이제 더 커질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업체들이 굉장히 큰 이제 수혜죠.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동안은 유럽만을 대상으로 해서 네. 움직였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미 우리 업체들이 사실은 고객을 다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시장이 별로 그동안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바뀔 거라서 우리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이 내년부터는 두 개의 심장으로 뛴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심장으로 뛴다. 네. 굉장히 바빠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뭐 그 말씀이시죠. 오늘 또 그러면 이제 전기차 말씀 좀 나눴고 수소 쪽으로 좀 이슈를 좀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오늘 수소 산업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셨는데 어떤 리포트입니까? 두산 퓨어셀을 저희가 이제 네. 신규로 커버리지하는 보고서였고요. 네네. 그 안에 이제 왜 그러면 이 두산 퓨어셀과 같은 수소 관련 업체들이 네. 앞으로 이제 유망한지, 네네. 국내 수소 산업은 어떤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담았습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글로벌 해외에 있는 수소 관련 업체들의 이제 네네. 밸류에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가치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느냐인데 네네. 이 업체들은 사실은 두산 퓨어셀 하나를 제외하고는 현 시점에서는 전부 적자입니다. 네. 2000 아니 그러니까요. 네. 지금 두산 퓨얼셀 이거 빨간 원을 쳐 놓으셨는데 네. 지금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세일스 파워도 있고 파워셀도 있고 오른쪽에 쭉 가시면 블룸 에너지라고 유명한 회사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지금은 적자를 내고 있다. 다 이 적자고요. 말씀이시죠? 2022년 정도 돼야지 네네. 일부 업체들이 이제 흑자 전환을 하게 네네.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업체들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하거든요. 아, 매출액 기준으로 네네. 기준을 매출액으로 잡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PSR이라고 저희들이 네네. 얘기를 하죠. 네네. 근데 웬만한 업체들이 수소 관련 업체들의 PSR이 20배에서 한 70배, 80배 네네. 뭐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준다는 것이고요. 네. 두산 퓨어셀은 매출액 규모 면에서도 사실은 블룸 다음으로 네네.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네네. 수소 산업 관련 중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PSR이 지금 한 뭐 3배, 뭐 4배 요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이제 저평가된 것 같고요. 그러면 두산 퓨얼셀이 PSR이 3, 4배뿐이 안 되고 다른 회사들은 뭐 20배, 30배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는 해외 수소 에너지 관련 업체 대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네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네네. 또 두산 퓨어셀의 이 시장이 국내잖아요. 네네. 국내 시장이 수소 발전에서는 압도적인 1위 시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또 국내 이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지금 도입될 예정이라서 사실은 두산 퓨어셀의 국내에서의 성장은 이미 정해진 거나 똑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평가 지금 이제 매수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또 기관들도 좀 사주고 이런 맛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수급도 좀 줘야 되는데 이 두산 퓨얼셀이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있습니까? 네, 네. 편입됐죠? 네, 편입 네네. 되는 것으로 뭐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네네. 그동안 이제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수급 이슈가 있으면서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수소 관련주들의 주가 리레이팅이 굉장히 셉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수소가 그린 수소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네네. 수소 산업 전체가 지금 지속 가능한 이 산업이 되었기 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수소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은 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그림 보시다시피 국내의 수소 연료인지 발전 연간 예상 설치량이거든요. 네. 수직으로 계속 이제 올라가는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네네. 두산 퓨어셀이 점유율이 70%니까 아하.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이다. 근데 이제 잠깐 주가를 보면은 사실은 좀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그간. 그렇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많이 오른 선생님? 거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한 것인데요. 네네. 제가 이제 보는 것은 네. 수소 관련주들은 수소끼리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련주들끼리. 예, 수소 관련주는 근데, 수소끼리 비교해야죠.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큰 시장이고 네. 또 두산 퓨어셀이 지금 현재 하는 수소 연료인지 발전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더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업체들 대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네. 예, 그렇게 보입니다. 다 수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산 피어셀이요? 두산 피어셀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최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며칠 전에는 제가 숫자를 제대로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00만 주를 샀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산 피어셀 좋게 보시는데 그래도 목표 주가는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단기적으로? 네. 6만 1,000원을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이거는 이제 2022년 기준으로 네네. 매출액의 5.3배를 저희가 타겟팅한 것이고요. 네네. 근데 사실은 뭐 해외 업체들이 적어도 20배에서 네네. 많게는 막 70배, 80배 나는 네네.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현재 네네. 시점에서 목표 알겠습니다. 주가가 그거보다는 이제 언제 이제 좀 수주가 더 들어올 건지 뭐 이런 이슈들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가 좀 기대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뭐 올해도 아직 남은 수주가 조금 더 있고요. 네네네. 내년도부터는 뭐 한 200메가 가까이 이제 이런 수주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뭐 제 생각에는 아마도 1조 원 이상의 수주가 기대되지 않겠느냐. 이익률의 트렌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익률은 이제 막 매출액이 올라가는 단계라서 네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아마 한 10% 정도까지는 네네. 도달할 수 있다. 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보적인 뭐 SPO셀이라는 좋은 회사도 있지만 SPO셀은 건물용이 주로 많고요. 네네. 블룸 에너지라는 이제 해외 업체가 국내에서 하면서 네네. 그 업체가 한 1-20% 정도 차지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의 남자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